엿듣기 스캔들 용산 NSC 감청 부인 대통령실이 강하게 감청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하루 종일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가 청사 내부의 대화 도감청은 불가능이다. NSC 유출 가능성도 없다라고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김성한 전 실장, 일부 보도 내용 오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 확인 절차 중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보고서를 작성했다, 뉴욕타임스 보도, 우리 그렇게 대화 안 했다라고 김성한 전 실장도 이야기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 종일 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이 뚫렸다느니 청와대를 괜히 버렸다느니 라는 의혹 제기가 잇따랐습니다. 들어보시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 도청은 빙상의 일각일 뿐 NSC 회의 내용 등이 고스란히 미국에 넘어갔을 공산이 큽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명백한 주권 침해이면서 국내로서는 특대형 보안 사고입니다. 이번 보안 사고는 졸속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급히 꾸리려다 보니 보안을 강화하는 벽면 공사 등을 새롭게 하지 못했고 보안 조치 공사나 리모델링 등도 짧은 기간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급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도청 보안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와 더불어 미국 측에 대한 단호한 입장 발표를 요구합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 대통령실 오늘 아침 입장 다시 취재하셨는데 대통령실 입장은 뭡니까? 한미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는 그런 조치를 좀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팩트에 대한 이제 미국 측의 의견도 들었고요. 그 미국 측의 사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적극 협조 의사가 우리나라 정부에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선 사실 조사 확인이 중요한 거겠죠. 지금 언론에 이제 나오는 것은 뭐 수정 조작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렇게 뉴욕 타임스에 보도된 것이 모두 다 지금 사실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당사자인 김성한 전 그 안보 실장도 일부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일단은 청사 내부 도청된 거예요? 네. 안 된 거예요? 감청은 안 됐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감청 내지 도청된 건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의혹이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전혀 아니다. 단호하게 이것은 청사 내에서의 감청은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대화록이 유출이 돼 이 대화록을 보더라도 어디서 대화했는지는 나오질 않잖아요. 이게 그냥 대화 내용만 지금 나오는 것이고 이것도 사실인지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용산의 그 대통령실에서 그 용산에서 감청된 것을 좀 전제로 나오고 있는 이런 야당 공세는 이것은 우리나라에 오히려 좋지 않고 오히려 더 신중한 저는 기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어제 그 미국 국무부의 수석 부대변인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뭐 대통령실이 뚫렸다 할지 뭐 아니면은 왜 용산으로 갔냐 아니면 정말 감청이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이러한 그 야당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예. 자,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이라든지 우리의 입장이 상당히 좀 난처할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들을 도청 또는 감청을 사실이라면 이제 한 것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프랑스라든지 튀르키예라든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국 영토 내에서 미국의 정보기관에 의해서 불법적인 도청 감청이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외교적으로 난처하고 도청 감청을 당한 동맹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어제 같은 경우는
전례에 비춰가지고 과거 전례에 비춰서 또는 외국 사례에 비춰서 필요한 경우 미국과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낸 반면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저쪽이 도청이나 감청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역정보를 흘렸다. 그러니까 사실과 다른 내용이 도청 감청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정부에서는 이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각자 대응이 다 틀린 거 보면 상당히 좀 입장이 좀 난처한 외교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은 몇 개 나라가 안 됩니다. 한 서너 개 나라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동맹이 특별하려면 상호 신뢰 또는 상호 존중 이런 차원에서 말하자면 대등한 관계의 어떤 동맹이 되어야지 이 신뢰라든지 상호 존중 없이 동맹이 지금 이제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위험할 때 이 동맹이 과연 굳건할 수 있겠냐 이런 불안을 국민들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아마 대통령실이 긴박했을 텐데 미국과 가용한 모든 채널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마 진상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빨리 국회 차원에서 정보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국민들께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불안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동맹이 흔들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진복 정무수석은 야당 일각에 청와대를 옮겼기 때문에 뚫린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 선을 긋고 용산이 더 도감청이 어렵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도청 감청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대통령실 그 집무실 졸속 이전 때문에 생긴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글쎄요. 그건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 지금 옮긴 데가 도감청이 훨씬 어렵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요. 있는 것 같아. 김수경 교수님, 지금 논란이요. 청와대로 옮겼기 때문에 뚫린 거 아니냐 이 논란인데 지금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다 점검을 해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지금 용산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였어요. 국방부 청사에도 어느 정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감청 방지 시스템이 2중, 3중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당연히 청와대에서도 도감청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리고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가장 공들였던 게 뭐 보안상의 안보상의 이슈도 있었겠지만 이 도감청 차단하는 시스템 등을 다 설치하고 점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오늘 아침 나오는 이야기가 다 점검을 해야 하는데 도감청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국방부 청사였기 때문에 워낙에 도감청이 잘 되어 있었을 거예요. 도감청 그러니까 방지가 방지가 잘 돼 있어서 이미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길 때도 그러한 점들이 아마 고려됐을 거예요. 워낙 국방부가 그런 철통 같은 보안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 이곳으로 옮기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사를 오면서 또 이렇게 내부 공사 같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인부들이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부들 3명당 1명씩의 요원이 붙어서 혹시 인부가 어떤 식의 뭐 도감청 기기를 뭐 심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제 도감청이 뚫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김성환 실장이랑 이문희 비서관 사이의 대화가 그럼 어떻게 나갔느냐. 일단 그 대화가 실제로 나갔는지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설령 나갔다 하더라도 그것은 대통령실 용산 내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바깥에 어디에선가 이야기된 것들이 혹시 도감청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이 NSC가 뚫린 건 전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사실 미국의 이런 식의 이제 정보 수집 도감청 이런 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굉장히 가까운 동맹국인데 동맹국에 대해서까지 이랬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13년에도 미국의 이제 그 담당하는 이 정보를 담당하는 직원이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굉장히 동맹국에 대해서까지 모든 도감청을 해왔다. 그래서 그때 메르켈 총리의 핸드폰까지 도감청을 했다고 해가지고 강하게 독일에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는 동맹국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정보 감청하지 않겠다라는 재발 방지 약속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미국에서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진상 조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민주당에서는
계속 왜 당장 항의하지 않느냐, 당장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교적인 이 순서상 미국의 조사 결과를 일단 보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에 맞는 적절한 수위에 항의를 해야 되면 항의를 당연히 해야죠. 적절한 수위에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를 옮겼기 때문에 용산이 뚫렸다. 이건 아직 사실로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대통령 설명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대통령실의 말을 믿어봐야죠. 그리고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향후 지켜본 다음에 예. 적절한 수위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집무실을 옮겼기 때문에 뚫린 거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청사를 모두 부수고 다시 짓는 것밖에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들었는데요. 전재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뭐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뭐 정부를 견제를 하고 또 좀 뭔가 이렇게 비판하는 이제 그러한 예.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야당의 역할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이번에 뭐 후쿠시마 방문이랄지 사실 이렇게 한일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사실 그러한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감청 의혹도 지금 아직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이 내부에서 감청이 된 것은 아니다. 내부에서의 대화가 나갈 수는 없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다시 한번 또 용산으로 그렇게 용산 이전으로 모으는 것은 그것은 이제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의심의 잣대가 저는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차원에서 정치적 공세보다는 일단은 미국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사를 좀 기다려 본 다음에 이것은 뭔가 사실 확인이 드러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